KKMD 760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러시아의 배신감 느낀 국토의 86%가 산악지형인 아르메니아. 한국산 명품 주력전차 K2 흑표는 못 참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기사를 접하기 전만 해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 소련에 속해 있었던 나라이며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러시아의 입김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아르메니아가 대한민국의 명품 주력전차 K2 흑표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 최첨단을 달리던 러시아 전차 T-80U를 도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생소함이었죠. 2024년 10월 10일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게재한 기사와 2024년 10월 9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Defense24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나서야 친러시아 국가였던 아르메니아가 왜 러시아를 제쳐두고 대한민국 최신 주력전차 K2 흑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읽고 개인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향후 아르메니아가 대한민국 명품 주력전차 K2 흑표를 도입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현재 이웃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국경 분쟁에 휩싸여 있는 아르메니아는 2022년부터 주요 안보 보장국이었던 러시아에게 개입을 요청해왔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다. 둘째, 2021년 러시아 정부는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군사 장비들을 납품하기로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내수 부족을 이유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이후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아르메니아는 유럽연합 쪽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군사 장비들과 훈련 방식을 나토 규정에 맞춰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다. 셋째, 국토의 86%가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르메니아는 K2 흑표의 진가를 100% 이해하고 있다. 국방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나토 규격에 맞는 장비들을 갖추려 하는 아르메니아에게 있어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K방사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2024년 10월 10일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기사 번역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 국내 언론이 2024년 10월 4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렌 파피키안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흑표 주력전차의 인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9월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수렌 파피키안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최한 2024년 책임 있는 군사용 인공지능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아르메니아 국내 군사 포털에 따르면 파피키안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무기 공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특히 K2 흑표 주력전차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여기 더해 아르메니아 언론 매체인 칼리바는 아르메니아 국가안보위원회 수장인 아르멘 그리고리안 서기 역시 무기 조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여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K2 주력전차는 특히 산악지형에 적합한 첨단 기술인 반능동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갖추고 있다. 국토의 약 86%가 산악지형인 아르메니아에서 해당 시스템은 전투 시 기동성을 극대화시켜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K2 주력전차에는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포격의 정확성과 승무원의 편의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준다. 국제전략연구소 IISS가 발간하는 보고서 Military Balance 2024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의 기갑부대는
소련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약 109대의 구형 주력 전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T-54 세대, T-55 5대, T-72AB 약 100대, 그리고 T-90A 1대가 있는데 모두 러시아에 의해 현대화 개량을 받은 것들이다. 그러나 2020년 발발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투 이후 지속된 아르메니아 기갑 부대의 전력 손실로 이러한 수치들에 큰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구소련 시대 전차들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지만 K2 흑표를 인수할 수 있다면 2020년대 내내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국가 아제르바이잔과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얻게 되는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함께 K2 흑표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도 아르메니아가 한국 K2 흑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디펜스24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육군은 약 400대의 T-72 계열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 더해 훨씬 더 현대적인 장비들을 갖춘 100여 대의 T-90S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겨우 100여 대에 불과한 그것도 구소련 시대 전차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기갑 전력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공 방어 시스템과 함께 K2 주력 전차 수십 대를 도입하고 승무원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다면 아르메니아의 잠재적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 디펜스24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종국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아 100여 대의 구형 소련제 전차들을 모두 K2 흑표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군사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더해 디펜스24는 아르메니아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들에는 K200, K808 같은 병력 수송 장갑차나 K21, AS21 레드백 같은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K30BO, K30W, 1000호 같은 대공포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S1, 그보즈디카 같은 냉전시대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이지만 최근 인도산 ATACMS 155mm 견인 곡사포를 90문 도입했기 때문에 디펜스24가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유럽에서 K2 주력 전차는 이미 폴란드에 배치되고 있으며 K2 주력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은 폴란드의 전략적 방위 파트너가 된 지 오래다. 폴란드는 2022년 8월에 180대의 K2 주력 전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46대는 올해 이미 인도가 완료되었지만 180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루마니아 또한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2 주력 전차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 알려진 견적 금액에 따르면 독일 레오파드 2A 에이스의 가격은 약 600억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반해 이와 경쟁하는 K2 흑표의 가격은 약 262억에 불과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K2 흑표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와 노후화된 M48 패튼 전차 대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9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중심의 신속한 기동전에 적합한 전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대 로템이 개발을 주도했고 광범위한 테스트와 시제품 단계를 거쳐 2014년 대한민국 육군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약 410대가 생산된 K2 주력 전차는 대한민국의 국방체계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K2 흑표는 날개 안정식 분리 철갑탄과 대전차 고폭탄을 포함한 다양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장착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탄약 보급을 받기 전까지 40발을 발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상부 공격지능탄
KST-AM을 장착하고 있어 2km에서 8km 범위 내의 표적에 대한 상부 장갑 공격이 가능하다. 보조 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과 7.62mm 동축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어 장갑 표적은 물론 장갑을 갖추지 못한 취약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도 향상되었다. 1500마력의 수랭식 12기통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K2는 도로에서 최고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다. 약 45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엔진 모델에 따라 7초에서 9초 만에 시속 32km까지 가속할 수 있다. 첨단 반능동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탑재한 덕분에 높이와 자세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지형에서 쉽게 조종할 수 있고 주포의 가동각도 확장할 수 있다. K2 흑표의 수동적 보호수단으로는 밀 12560H 방탄강과 탄화규소 세라믹판으로 만든 복합 장갑이 포함되며 모듈식 폭발 반응 장갑과 비폭발 반응 장갑 패키지로 보완된다. 또한 생화학적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과압 시스템,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 승무원을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성자 차폐 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다. 능동 방어를 위해 K2 흑표는 대전차 유도미사일 같은 위협을 감지해내는 레이더 및 레이저 경고 수신기를 장착했으며 위협이 탐지되는 즉시 다중 스펙트럼 연막탄을 발사, 적의 목표물 조준 시스템에서 자신의 위치를 숨길 수 있다. K2 흑표 성능 개량 프로그램에 따라 차체에 충돌하기 전에 접근하는 발사체를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드킬 능동 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향후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다. 대한민국 육군에 의해 운용되어 왔던 K2 흑표는 폴란드, 터키 같은 나라들에 판매되거나 도입국 환경에 맞게 개조되었다. 폴란드 군 사양에 맞게 제작된 K2GF와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터키 알타이 같은 파생형들은 K2 플랫폼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글로벌 수출용 K2EX, 중동용 K2ME, 그리고 노르웨이용 K2NO처럼 도입국의 환경 조건과 운용 주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조된 모델들도 등장했다.